이제 탈색약 성분은 산화 암모늄, 습기가 있으면 산화를 도와요. 그래서 그 탈색을 한 다음에 랩핑을 씌우는 이유가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온도 상승에도 예민해서 이제 보관할 때 너무 뜨거운데 보관하면은 산화하면서도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피 화상의 원인이 되고, 최근에 탈색하다가 머리가 화상이 발생했다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에서는 열 처리하면 안 되는 열 처리를 한 거죠. 산화제 성분은 과수고, 과수는 35% 정도의 과산화수소가 정제수, 기타 첨가물이 이제 3%, 6%, 9%만큼 들어가 있다는 의미에서 3%, 6%, 9% 산화제가 되는 거고요. 탈색을 먼저 할 때는 9% 같은 거를 좀 섞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6이랑 9랑 섞어서 7.5%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탈색할 때는 뭐 9%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7.5%, 그 다음에는 6% 이렇게 하면 할수록 손상이 되니까. 그리고 탈색 바르는 중간중간에 시카 프로틴을 좀 뿌려주셔야지 손상 없이 뿌리고 한 5분 정도 흡수될 정도로 방치하고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탈색을 한 다음에 색을 입힐 때는 당연히 3% 산화제로 톤 다운이니까 염색할 때 3% 산화제를 쓰셔야 되는데 그때 9%를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예, 그거는 탈색할 때고요. 노랗게 빠진, 밝게 빠진 머리에서 색깔 입힐 때 톤 다운이니까 이제 3%. 염색 반장님이 크림 중화제 같은 거 썼었는데 그때도 중화제나 우리가 중화제, 과수 이런 거에 어, 산화제로 환원하면은 2% 정도의 산화제라고 보면 된다. 표백하다. 탈색과 dye는 죽다라는 단어는 DI이고요. 얘는 염색하다라는 뜻이죠. dye, remove, 탈염. 13.0에다가 탈색약 섞어가지고 하는 게 탈염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탈색약에다가 산화제를 우리가 1대3 정도 보통 넣는데 1대 10배, 산화제를 좀 더 많이 하면 파워가 약해지거든요. 13.0이 없으면 탈염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건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탈색 시 모발 속에 멜라닌 색소가 지워지고 파괴되는 게 아니고, 탈색제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무색의 옥시멜라닌으로 변화하는 것. 많은 양의 멜라닌의 일부가 무색의 옥시멜라닌으로 변화하게 되어서 멜라닌보다 옥시멜라닌이 많아 투명하게 보이는 것. 이거를 멜라닌 색소를 지웠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 탈색은 아니다. 탈색 없이 무슨 색깔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탈색약에다가 산화제를 좀 10배, 좀 많이 넣거나 아니면은 13.0을 조금 섞어서 하는 거는 탈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햇빛에 의해서도 탈색이 되고요. 조명에 의해서도 탈색이 돼요. 얼룩져 있는 머리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밝게 염색을 할 때는. 그래서 색소가 가급적이면 좀 많은 애들을, 특히 애쉬 염색할 때는 쓰시는 게 좋고요. 12.13이나 뭐 11.1, 그리고 뭐 9.18 이런 베이직 라인이거든요. 색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색소가 많지 않은 애들의 모발을 리프팅 시킬 때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럴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리프팅 시킬 때는 얼룩질 확률이 적죠. 그런데 약간 탈색된 모발에 색을 입힐 때는 얼룩질 확률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8.11, 7.17, 8.88, 그다음 8.81 이런 애들은 그 인텐스가 영어로 강렬한 라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강렬한 라인이에요. 색소가 많은 아이를 섞어서 해주시면은 이제 12.13에다가 717 섞어가지고도 많이 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얼룩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울게요. 이제 퇴색되지 않은 구역부터 도포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톤업이 만약에 시작됐어. 그러면 이제 5분 뒤에 그냥 검정 루트 있죠. 그 버진 에어에다 먼저 도포를 하고요. 얘가 이제 톤업이 시작되는 5분 뒤에, 딱 5분 뒤에 퇴색된 부분에 연결해서 도포를 해주시는 시간차를 두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산화제 차를 두면서 그 얼룩을 좀 주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작용에 의해서 밝아진 부분의 도포를 늦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열 처리를 할 때 5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갈 위험이 높아서 두피에 안 닿게 시술해야지 화상을 피할 수가 있어서 최대 2번까지만 탈색을 했을 때만 열 처리를 추천하고, 그 이상 할 때는 이제 비추한다라는 거고요. 탈색제의 비율은 산화제 비율이
높아질수록 탈색력은 떨어집니다. 그 실원장님도 1대2로 하셨잖아요. 더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산화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아까 전에 탈염, 나이 리무브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산화제를 많이 쓰는 방법도 있는 거죠. 13.0을 섞는 방법도 있지만 산화제 비율이 낮아질수록 탈색력은 높아지는 거고요. 1대3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까 그 실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실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1대1을 추천을 했던 이유는 뭐였죠? 바로 그렇게 하면 발림성, 탈색력도 되기 때문에 색감이 잘 나오겠죠. 산화제 비율이 커지는데 탈색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과황산 암모늄 탈색제가 이거죠. 의 성능이 과수가 많이 들어간 만큼 힘이 약해지기 산화제가 과수니까 또한 과수에는 정제수 및 기타 첨가물도 들어있기 때문에 과수 비중만큼 불순물이 많아지고 탈색제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제일 좋은 탈색 효과는 1대2, 1대3 비율이고요. 1대1은 강력하긴 하지만 발림성이 떨어져서 얼룩이 그죠. 너무 돼가지고 잘 섞지 않으면 돼서 얼룩의 주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룩의 주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1대1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다. 산화제 양을 많이 늘려서 탈염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탈염제가 나이 리무브라고 배웠고요. 탈색약에다가 13점 하이라이터 같은 걸 믹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몇 대 몇으로 믹스하냐고 물어보는데 손님이 만약에 믹스 비율을 묻는다면 요거는 리프팅을 업 시키고 싶을수록 13.0을 조금만 넣으면 되겠죠. 손상을 줄이고 싶을수록 어떻게 해요? 13.0을 많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탈색을 한 거거든요. 3% 썼을 때 6%, 9%. 산화제만 달리 써도 색감 자체가 아예 바뀌어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교육도 막 다 산화제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볼 거예요. 중화제로 알고 있는 펌제, 이제 주 성분도 과산화수소고요. 과수 중화제는 산화제로 환산하면 2%의 농도라서 톤 다운 할 때 활용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 과수 중화제라는 게 뭐예요? 염색 반장님이 사용을 했던 크림 중화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말고 또 뭐도 있다고요? 탈색제 믹스를 할 때 브러쉬로 탈색약을 믹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 부분과 빗살 사이사이에 탈색제가 들어가가지고 고루고루 섞이지 않는 원이 안 됩니다. 브러쉬는 안 돼요? 안 돼요. 가능한 전용 머들러. 그 전용 머들러라는 거는 이제 머들 하면은 이제 속다란.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그 머들러가 또 제일 좋아요. 그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철로 된 그걸로 많이 또 사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된다. 왜? 파우더형 탈색제는 가루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산화제에 완전히 녹여서 믹스를 해줘야 되고요. 저희 탈색량 잘 섞어줘야지 탈색제 본래의 힘을 잘 표현할 수 있고요. 전용 머들러의 재질이 되게 중요한데 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해야지 되는데 보통 원장님들이 이제 주방 요리하다가 요리 기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에 쓰는 쇠로 된 재질 있잖아요. 그걸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탈색제 주 성분인 과황산 암모늄은 금속류와 만나게 되면은 급속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물론 빨리 타면 상관이 없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반응을 일으켜서 머리 손상이 더 올 수. 그래서 도포 전에 이미 탈색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산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또는 부풀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탈색의 완성도를 올려주는 방법은 이게 일단은 도포를 할 때는 마른 머리에다가 도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젖은 상태에서 하면은 색이 그 탈색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수분 탈색 하려면 이거는 뭔 말이냐? 일단 도포를 하면 그 탈색 약의 약재와 산화제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분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수분감을 이용해서 탈색하라는 얘기지 그 탈색약 바르기 전에 수분이 있으면은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모발 수분이 없으면 탈색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탈색 약의 그 수분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산화제에 정제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제수가 증발되는 순간 탈색 작용은 끝. 그래서 이제 20분 지나면 탈색 작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제수가 증발되는 순간 탈색 작용은 끝. 그렇기 때문에 탈색약에 있는 정제수가 증발되기 전까지만 탈색약의 효과가 있는 거지
탈색약 자체가 빡빡 말라버리면은 효과가 끝났다는 얘기죠. 수분을 가진 채 탈색. 그래서 미스트기 같은 거 많이 그 이유가 그래서 그 미스트기 행사로 받으셨는데 이제 아셨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기가 가득한 탈색제에는 9% 산화제를 듬뿍 바르면 실제로는 4.5%의 산화제를 섞은 탈색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색이 빠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탈색약인데 물기가 너무 가득해요. 거기다가 이제 9% 산화제를 듬뿍 바르면 물기가 너무 가득해. 그러니까 탈색약 자체의 수분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른 머리에 도포해야지 그 탈색이 잘 된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 마르지 않고 물기가 너무 가득한 상태에서 바르면 이게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9%가 아니고 4.5% 산화제를 섞은 탈색제를 섞은 거랑 비슷한 꼴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혹은 탈색제를 권장 방법대로 마른 모발에, 그죠? 마른 물기 있는 모발에 하면은 모발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역시 물기 가득한 탈색제. 탈색제다 산화제의 수분을 이용해야지 그 물기를 이용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장 방법대로 마른 모발에 바르고 별도의 미스트 처리, 그죠? 미스트 처리 권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분 공급을 해야지 물로 하면 안 된다. 수분이랑 물은 다른 거죠. 탈색제를 마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마르면 작용이 끝나니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랩핑은 필수입니다. 랩핑이라든지 필름 같은 거 썼는데 막아주면 더 좋긴 하겠죠. 보이니까 이제 투명 OHP는 보이니까 좋긴 하지만 옆에가 이렇게 사이드를 랩핑으로 막아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탈색제로 클렌징이라는 게 뭐냐면 얼굴 닦는 그 클렌징이 아니고요. 탈염제를 그 전문 용어로 클렌징이라고 하나 봐요. 예.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 탈색제로 탈염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샴푸 블리치도 탈염의 일종이고요. 이렇게 산화제를 1대10, 1대20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블리치에다가 탈색약에다가 13.0을 믹스하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죠. 산화제 양이 많으면 도포하기 쉽고 과하게 탈색 작용이 일어나지도 않겠죠. 단독 도포 시술 시, 그러니까 1인 샵에서는 좀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숱이 많거나 긴 머리 전체 탈색할 때 산화제 농도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중요. 1인 샵의 경우 탈색부터 염색까지 원메이크로 그냥 한 방에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 얼룩 안 지게 하는 방법. 두상을 4등분한 다음에 백 부분을 다 도포하고 사이드로 넘어갔는데 제일 먼저 바른 곳이 이미 다 탈색이 다 된 것처럼 밝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바르는 속도보다 탈색 작용의 속도가 빨라서 그렇고요. 손이 다 뭐 빠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탈색제를 믹스할 때 볼을 2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3개 사용할 볼 하나, 그 다음에 버진 모 기준, 그 다음에 4.5% 산화제를 믹스한 탈색제. 그러니까는 버진 모에는 4.5% 산화제를 탈색약을 이용하는 거죠. 그 옆에는 6%나 7.5% 좀 더 이제 산화제를 이용해서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준비한 순서대로 도포하면은 백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나가는 거예요. 사이드까지 모두 도포한 뒤 방치 10에서 30분까지 명도를 체크해보면 균일하게 빠져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옴브레랑 솜브레 시술할 때 산화제 농도 결정하는 방법. 옴브레 시술하면 산화제 결정하기 쉬운 편인데요. 밑에 이제 옴브레로 이렇게 블리치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더가 가장 밝아야 하는 시술이죠. 6% 섞은 탈색제로 아래 덧방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극단적으로 9% 섞은 탈색제로 덧방을 해도 되고요. 문제는 솜브레입니다. 이론과 달리 실제로는 위빙 작업을 하는 호일 하이라이트를 모두가 이제 솜브레로 부르가 있어서 이제 그 스타일을 솜브레로 얘기를 해볼게요. 단독 도포 시술과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호일 장수가 디자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독 시술을 할 때 30분에서 1시간까지 소요가 되는데 이때 원래도 호일을 감싸면 탈색이 더 잘 빠지는데 처음 바른 곳이랑 마지막 바른 곳의 시간 차이가 30분 이상이면 탈색 얼룩은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 탈색 얼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백 부분은 좀 낮은 산화제, 순한 산화제로 스타트를 해주고요. 3%로. 중간쯤에는 4.5% 탈색제. 마지막은 6% 탈색제. 동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균일하게 탈색 작업을 끝낼 수가 있고요. 산화제 농도로 발색을 더디게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앞쪽은 빨리 올리고 처음 들어가는 부분은 천천히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탈색 한 번에 최대한 밝게 빼는 방법. 산화 반응을 이용해서 탈색약을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랩핑하고 10에서 15분 뒤에 다시 만져보면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엄청 두꺼워져 있는데 이렇게 탈색제가 부풀면서 중간중간 공기층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땐 랩핑을 걷어내고 섹션을 크게 잡아서 부푼 탈색제를 다시 흡수시켜준다 생각하시면서
크게 이제 손으로 핸들링을 해주는 거. 백의 경우 통으로 하셔도 되고요. 통으로 걷어내도 되고 위아래 반 나눠가지고 크게 핸들링 해주시면 되고요. 백의 경우 통으로 해도 되고 위아래 반 나눠서 크게 핸들링 해주면 되고요. 예. 게다가 동일 시간을 둬도 최소 1레벨 이상 밝게 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백모 탈색할 때도 이렇게. 자, 탈색 타렴한 다음에 재염색을 할 때 어두워지지 않는 방법. 커버로 예로 든다면 캐치 커버 하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타렴 후 원하는 레벨로 시술할 때 남아있던 기존 세치 커버 약의 어두운 색소와 산화제가 만나서 다시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지 않게 하려면은 골드 계열 염색약을 11.3이나 13.33 이런 걸 이용해 주시면 돼요. 계열. 3번이 노란색이잖아요. 왜냐면 노란색이 같은 색깔에서 가장 색상이 밝거든요. 반대로 그러면은 어두운 색은 뭘까요? 노란색의 보색인 파랑이나 카키 이런 거는 뭐 약간 뭐 붉은기를 잡는다고 요거를 섞으시는 분인데 이러시면은 효과가 거의 나지는 않겠죠. 왜냐면 얘는 그 노란기 잡는 건 좋지만 이렇게 이제 섞어버릴 경우에는 리프팅 자체는 되지 않기 때문에요. 1대1 염색 후 방치하고 헹군 뒤에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을 하면 어두워지지 않고요. 산화제가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왠지는 아시죠? 약액이 탈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원하는 색의 골드 계열을 20에서 30% 정도 믹스해도 괜찮겠죠. 뭐 매니큐어 골드 노란색 섞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골드가 브라운 색소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로 블랙백을 한 다음에 붉은 계열을 잡겠다고 파랑색 염색약을 써버리면 곧바로 어두워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예, 바꾸는 것보다 서서히 바꿔나가는 게 결과물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요. 레드했던 머리인데 블랙으로 염색 후 블랙백이한 머리는 진짜 붉은기가 안 잡힙니다. 버진에 블랙 약을 도포한 다음에 블랙백이를 해도 해당 부분의 발색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머리에다가 염색약을 바르면 거기는 안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블랙백이 할 때 파랑색 파우더 뭐예요? 바로 아모스 파우더입니다. 안개약 중심상가에 거의 다 저희 탈색약을 쓰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게 좋고 탈색약 자체에다가 파랑색 조정색을 극소량 믹스를 해서 블랙백이 하시면 붉은기를 아주 약간이라도 더 잘 잡을 수 있는 노하우래요. 매니큐어 파랑색을 이렇게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밝은 탈색 머리를 뿌리 탈색을 할 때 이렇게 띠지거나 녹을까봐 덜 바르면은 검정띠가 질 수가 있고 좀 검정띠 안 지게 하려고 바르면은 녹을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녹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주 밝은 탈색 머리를 브라운 계열로 톤 다운하는 방법. 새치 염색약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다시 밝게 염색을 할 때 영향이 가니까 논외로 하고요. 예. 다시 밝게 염색할 수 있는 밝은 탈색 머리를 톤 다운하는 방법입니다. 계열. 내추럴 브라운으로 다운하면 되잖아요. 물론 프리 피그멘테이션, 피그멘트가 색소를 넣다는 뜻이고요. 프리가 미리 색소를 넣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언더톤 개념을 큰 틀로 볼 때 빨로파 섞으면은 그 똥색이 되는데 그 언더톤에 제일 처음에 가장 밑에 블루, 그 다음에 5레벨 레드, 그 다음에 9레벨 옐로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검정 모발에 탈색을 진행할 때는 순차적으로 얘가 빠지거든요. 이걸 역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탈색하면은 베이스에 파란색이 없어져. 붉은기가 돌죠. 한 번 더 하면은 붉은기가 빠져. 주황기가 돌죠. 한 번 더 하면 주황기가 빠지고 노란기가 돌고 한 번 더 하면은 완벽하게 노란기가 좀 잡히는. 이제 반대로 파란색과 빨강색과 노랑 색깔 이 색소를 원색에서 검정이지만 헤어 컬러에서는 이걸 섞으면 브라운색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밝은 탈색 머리에다가 이런 색소를 순차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15레벨부터 색을 순차적으로 넣어주는 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용하려면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 Y Color Wheel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언더톤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원색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색이 너무 원색이 들어가면 강하게 먹으니까 적색계 베이스 브라운 색소 NB 다운시킬 레벨을 정한 다음에 해당 레벨보다 한 레벨 낮은 왜냐면 지금 밝은 상태니까 본인이 원하는 레벨보다 한 레벨 어두운 NB 계열의 염색약과 요거만 이용하지 말고요. 플러스 희망하는 색을 믹스를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파란색 색소가 들어간 염색약을 왜냐면 베이스 레벨이 제일 어두운 레벨 밑에는 톤 다운하는 거잖아요. 파란 색깔 색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자체가 좀 어두운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노란색 자체가 밝은 이유도 제일 위쪽에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점점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쉬 브라운인 거예요. 애쉬 브라운. 애쉬 브라운은 주황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색치 염색약이기도 하고요.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 주황기, 붉은기를 잡아주면서 되게 고급진 브라운 색깔로 나옵니다. 빠질 때 또 애쉬빛으로 정말 이쁘게 빠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워딩이 뭐 에스프레소 커피 색깔, 그다음에 이제 펜트하우스의 김소연 머리 색깔, 꾸안꾸 머리 색깔. 예. MB와 AB, 애쉬 브라운이 섞어줘야지 파랑색, 빨강색, 노랑 색깔이 다시 재결합해서 브라운색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밝은 탈색 머리를 나중에 밝게 염색을 할 수 있는 뿌리 탈색. 결론적으로 톤 다운을 나중에 리프팅도 가능한 톤 다운을 하려면은 애쉬 브라운 색깔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죠. 네. MB랑 AB를 섞어줘야지 파랑, 빨강, 노랑이 재결합돼서 브라운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AB. 백모 탈색한 사람이 뿌리가 이만큼 자라나서 뿌리 탈색을 하고 싶대요. 즉 극손상모 고객이 뿌리 탈색을 원할 때 경계선이 녹을까 봐 걱정이 되면은 백모 탈색했던 고객님이 6개월 뒤에 뿌리 탈색을 하기 위해서 재방문을 했어요. 뿌리 염색, 뿌리 탈색 모두 정확하고 필요한 만큼만 도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도포할 때 경계선을 좀 넘기면 그 경계선이 녹을 수가 있겠죠. 겁나가지고 녹을까봐 좀 덜 하면 검문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자라난 뿌리를 제외하고 시카 프로틴, 그 시카 프로틴을 탈색 약 도포하기 전에 탈색된 부분에다가 먼저 도포를 해주면 영양감을 주기 때문에 작용을 좀 더디게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도포를 해주고요. 이 경계선까지는 도포를 해주셔야 클리닉 효과로 빗질도 잘 되고요. 그리고 뿌리 탈색을 도포를 할 때 살짝 경계를 오버하게 되더라도 미리 발라놨던 영양제 성분으로 인해서 이상의 탈색 작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하나 더 있는데 탈색을 이해하자. 제 마무리 단계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